네,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우리 한유리 본부장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이 수락관입니다. 장 체험하는 곳이에요. 수락관에서 오랜만에 진짜 집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계시던 분인데 제가 온다고 병원에서 탈출하셔가지고 여기서 진짜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포천의 아미고 동지들, 또 조금 전에 제가 철원을 거쳐서 왔잖아요. 철원의 아미고 동지들, 그리고 철원까지 강원도라고 우리 김재동 본부장과 함께 화천에서들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경기도 강원도 아미고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제가 짧게 한두 말씀만 드리고,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있어서 당사자를 직접 잠깐 모시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앞으로도 계속 자유파의 최고 선봉장으로 종북 주사파들과 가장 치열하게 투쟁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또 명예회복도 시키고 복권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파가 더 가열차게 투쟁해야 되지만, 동시에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됩니다. 우선 6.3 지방선거부터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종북 주사파들의 기세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총선 승리를 해야 각종 악법도 폐지할 수 있고, 우리가 전국 주도권을 잡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출발점이 되는 6.3 지방선거인데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선거에서 석 달이라면은 뭐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 석 달 사이에 천지가 개벽하는 중대 이 사건들, 격변들이 여러 수십 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한 수 한 수, 한 발 한 발이 6.3 지방선거의 승패에 직접 직결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각오를 가지고 전국 운영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저 종북 주사파들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권력 투쟁에 이미 돌입을 했어요. 그 투쟁은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저 투쟁은 무슨 이념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악화되고 심화되고 그리고 또 격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손님 실수로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동시에 우리 쪽은 선거를 앞두고 절대 금기가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유리한 선거 조건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끼리 싸우기 시작하면은 하룻밤 사이에도 지지율이 2, 3%씩 뚝뚝 떨어집니다. 그 2, 3%가 일주일 지나면은 10%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한동훈이가 선거 완전히 말아먹었던 2024년 총선이 그런 거였습니다. 한동훈이가 싸워야 될 좌파들하고는 싸움을 제대로 하나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패륜적 반역행위로 완전히 자멸한 게 지난번 총선이에요. 그럼 그 전에 2016년 총선은 또 어땠습니까? 그때 결국은 그 총선에서 지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도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것들이 좌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파의 박지원이니 뭐 이런 것들하고는 뭐 형하고 했싸면서 문재인이하고 같이 손들고서 뭐 했싸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선거에서 이깁니까?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 분탕이에요.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3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우한 덩어리였던 이 한동훈이 제명을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김정혁이 제명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배현진이 당원권 1년 정지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심 끝난 후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라고 하는 건 1심에 불과하다. 1심은 1심일 뿐이다. 2심, 3심이 남아있고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헌법 원칙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유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고 흔들어대고 뭐 온갖 이런 분탕을 치는 게 한동훈 일당들과 기회주의자들인데 이런 당내 갈라치기 세력과 절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6.3 선거로 들어가서는 당내 이런 분탕자들, 당내 갈라치기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절연하고 단일 대우로 확실하게 선거 승리를 향해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자유파 단일 대우라고 하는 거가 강력하게 구축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과는 별도로 우리 자유파 진영에 4개의 정당이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혁신. 이 4당의 대표가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번 모임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을 조원진 대표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분명하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뭐냐 그게 6.3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치르겠다는데 나머지 4개 자유파 정당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 정당과 우리 자유파 시민들은 이재명 독재정권 타도 그리고 이재명 재판 재개 쪽으로 투쟁에 초점을 맞춰서 투쟁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이 투쟁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주장하는 게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투쟁 차원에서 반 이재명 전선 구축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손잡고 연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후보 몇 명 줄래 말래 하는 식의 이 선거 연대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우리 자유파가 단일 대우를 견결하게 구축하고 6.3 지방선거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일 대우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여론조사가 자꾸 이상하게 엉뚱하게 나와서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중도층,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스윙보터들은 거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투표율 50%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국민의힘이나 여러 정당들의 핵심적인 책임당원들, 확실한 자유파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는다는 뜻이고 저 좌파도 핵심적인 개딸 세력들이 투표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단일 대우를 강력하게 구축해서 투표율을 높이느냐가 이 지방선거의 승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단일 대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단일 대우 구축이 우선이다. 중도로 나가야 되는데 단일 대우 구축을 하고 나서 나가야지 단일 대우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앞마당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자꾸 뭐 중도다 뭐다 하고 나가는 것은 자멸이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다시 단일 대우 구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단일 대우 구축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이 자유파 정당 4개와 여러 대다수 시민단체들과 자유파 유튜브들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데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일부 다른 이야기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절대 다수의 합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단일 대우 구축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당내에 한동훈 일당들 또 장동혁 대표가 6.3 선거에서 이겨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거의 뭐 6.3 선거 지라고 고사나 지내는 듯이 장동혁 대표를 아주
심하게 흔들고 있어요. 아주 반당적 행위고 그야말로 이 적나라한 이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자들 중에 뭐 한동훈이야 이미 이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니까, 김정혁이야 이미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니까 뭐 논외로 치더라도 김재섭이라든지 김용태라든지 이 국민의힘 당원 중에 나이가 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로 특혜도 받고 각광도 받고, 김용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대선 후보 때 비대위원장으로까지 지목됐던 자 아닙니까? 이 자가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압박해갖고서 쫓아내려고 한 거. 그거 말고는 이 자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랬던 자들이 지금 다시 나서서 장동혁 대표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포천에서 이런 그 아미고 동지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아까 우리 천원에서 함께 그 인터뷰를 했던 천원 군수 출마 예정자, 언교 출마 예정자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또 강원도의 김재동 본부장님, 또 여러 아미고 동지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특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잠깐 모실 분은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저 사람 할 거예요. 경기도 가평에서 가평 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가평 군수 출마 예정자 양희석 출마 예정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평하고 저 포천은 바로 접경이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포천 가평 지역구인데, 이 포천 가평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냐? 그게 바로 김용태라는 자예요. 그런데 김용태라는 자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금 양희석 가평군수 출마 예정자가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했어요. 이게 정당 역사상 초유의 대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중앙당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의 시장 군수 공천, 뭐 도의원 공천, 이런 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군수로 나가겠다는 사람, 그 지역에 군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은 인구가 한 6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50만 이상 지역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태가 거의 공천의 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군수 후보자로서, 가평 군수 출마 예정자로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양희석 출마 예정자가 바로 공천권을 딱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간주되고 있는 이 김용태라는 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인 양희석 출마 예정자를 지금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조선호TV의 다코스에 오랫동안 출연했던 그 멤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 이 부드럽고 편안한 이런 인상을 주는 양희석 출마 예정자인데, 정당 사상 초유의 일대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네네. 몇 시에 했습니까? 오늘 4시에 했습니다. 가평군청 앞에서. 자, 가평군청 앞에서 가평군수 출마 예정자인 양희석 출마 예정자가 이 지역 국회의원이 김용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기자회견문을 직접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가평군수 출마 예정자 가평군 당협협의회 부위원장 양희석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김용태의 당 지도부 내부 총질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2월 20일 장동혁 대표는 무죄 추정과 아직 1심일 뿐이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시고 친한계와의 절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용태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개혁과 통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이 보수 노선을 포기하고 윤 어게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내부 총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는 김용태 국회의원에 대해 저 양희석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당 내부 총질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할 경우에는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당 윤리위원회 중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김용태 의원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내부 총질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당사상 초유의 대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당사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뛰는 군수 후보 출마 예정자가 공천권을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해당 행위를 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을 토요일 저녁이지만 여러분께 아마 이 녹화 영상은 내일 일요일 날 나갈 것 같은데요. 긴급하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 기자회견 이걸 진짜 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기자회견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직속위원장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랬습니다. 그 한동훈 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협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내부 총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김용태 의원하고 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네. 기자회견 전에 그래도 이제 우리 당위위원장이니까 제가 이제 예의를 갖추려고 전 부위원장이니까 갖추려고 통화를 했는데 그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은 내용에도 있지만은 정말 그 당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할 시기지 내부에서 잘해내기만 내 이름이 틀리기만 이런 것도 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요. 이 기자회견을 이제 가평 군청 앞에서 했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취재했을 텐데 기자들 반응은 어땠어요? 기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왔는데 그 엄청 놀래더라고요. 가평 자체가 보수 지역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 김용태 의원이 포천에서는 많이 졌지만 가평에서 이겨가지고서 당선이 된대요. 거기가요. 그런데 그리고 그 계속해서 거기는 뭐 우리 국회에서 다 이제 뭐 군수도 하고 다 도의원도 다 하는 데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당 자기네 위원장을 갖다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기자들 자체가 놀랬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4시에 했으니까 여기 넘어와 1, 2저 포천 지금 한 3시간 됐는데 벌써 여기 기사를 올려서 사방에 퍼나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기자님들이 와가지고 한 게.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죠. 예. 양희석 씨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요. 기자들이. 네. 그래서 내가 혈액을 했어요. 뭐 아니면 도다. 혈액했어요. 뭐 아니면 도지 뭐. 여러분 뭐 아니면 도래입니다. 네,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명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지만은 그분이 하고자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했다, 수호하겠다는 것이 최고 핵심이다. 그게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 더 웃기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그 언론에서 방송을 안 해주잖아요. 젊은 나무들을. 그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알겠어요. 근데 이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보고 깜짝 놀란 건 다 이유가 있고 또 아니 뭐 그래갖고 공천 받을 수 있겠냐? 기자들도 그동안 몇 달 동안 그 가평 군수를 준비하는 여러 출마 예정자들을 봤을 테니까 그 중에 양희석 출마 예정자를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도 아니면 뭐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다가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저 김용태가 방해해가지고? 공천 못 받을 각오를 이제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하고 있고. 못 받아도 제가 이제 아까도 그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네. 다른 후보들은 다 위원장 앞에서 이렇게 하던데. 나 줄 쓰고 있지. 지금. 양희석 후보는 그렇게 되면은
공천이 어렵지 않냐,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곁도 안 줄 텐데 아하. 어떻게 여기서 활동할 거냐 이러니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신껏 이제 조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 많다. 김영태한테 줄 서서 공천 받느니 차라리 그거 집어던지고 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겠다. 네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놀라는 거예요. 라고 그래서 아니 놀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놀랄 필요 없고 그래. 내가 소신이 그렇고 지금 뭐 내가 가평군수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가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다코스 멤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희가 급하게 또 마침 인접 지역인 포천으로 저녁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여러분께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한번 따로 모셔서 이거 진짜 우리 정당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대 사건을 저지른 양희석 출마 예정자의 솔직한 심정, 그리고 그 며칠이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이게 파급을 할 것 같은데 이 상황까지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평 군수 출마 예정자 양희석 출마 예정자의 오늘 오후에 있었던 기자회견 관련 설명까지 쭉 함께 들으셨는데, 철원 군수 출마 예정자죠? 우리 원기호 출마 예정자 잠깐 모실게요. 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다 같이 오랫동안 그 국민의힘의 당원 활동을 하셨어요. 양희석 출마 예정자는 당원님 몇 년째입니까? 지금 7년째입니다. 7년째. 그동안은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정당 가입을 못 하셨을 네. 거고, 경기도청에서 주로 근무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총리실에서 총리실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공직 그만두자마자 입당해서, 그리고 우리 원기호 출마 예정자는 한 20년 되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같은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다 기초단체장 공천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출마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데, 또 옆에 동네고, 막상 우리 양희석 출마 예정자 저렇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기자회견을 했다 소식을 들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네, 참, 같은 입장에서 우리 양희석 군수 출마 예정자님의 결단에 대해서 아주 참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에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우리 당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았죠. 그 당시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참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황영철 국회의원이라고 화영철이가 출신이었었는데 이런 참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가선 최근 어떤 유튜브에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대표적인 배신자 6명인가 7명을 거론할 때 황영철이가 1번인가 2번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황영철이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안 싸울 수가 없지. 감회가 새로운데 예. 정말 진짜 정치를 지금 젊은 정치인이 포천 가평 국회의원을 하면서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의리를 중시 여기고 진짜 참 전쟁을 해야 될 때 싸워야 될 적이 바깥인데 내부 총질을 해가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공감이 갑니다. 예. 여기 우리 원기호 출마 예정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철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기호 의원입니다. 네. 예, 삼성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 지금 4선 의원입니다. 네, 사선이. 그 지역은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면 돼, 이 지역은. 예, 그런데 이렇게 예전의 기억까지 호출하면서 동병상련의 이런 정을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예, 바로, 이런 분들과 함께, 육산지방선거 승리하고, 또, 자유파 정권 탈환을 위해, 정말 힘차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 박수, 치시는 걸로 오늘 이 포천 수락관에서의 아미고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